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게 뻔하게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자, 오늘도 변함없이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분이죠.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리티 족두께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점점 날씨가 더워집니다. 더위에 좀 약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매우 약하죠. 그러시죠? 매우 약합니다. 야, 진짜. 그리고 교수 직업 잘 선택하셨네. 여름 방학 있으시잖아요. 아니, 방학 때 노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말이지. 제가 근데 더위 약한데요. 네. 더위 약하니까 감기가 오네요. 여름 감기는 모두 안 걸린다고. 예. 제가 뭐가 뭐가 아닌 것이 분명히 확실히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좀 양해해 그거까지는 주십시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드는요. 아주 강원도의 현안이죠.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이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이 옥계지구 부지 매입안 네네. 가까스로 세 차례 부결됐다가 네 차례. 이 강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귀엽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이제 네. 옥계지구 개발 시한 만료였기 때문에 네네. 이번 도의회에서 안 되면 지정 취소가 그러니까 돼야 돼요. 말이에요. 뭐 네. 그런 이제 문제가 네. 있었고 강원도민들이 77%가 이제 지역의원들이 맞아요. 77%가 저는 그게 찬성했다고 그러죠. 굉장히 좌우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게 뭐 말하자면 여건은 어렵지만 좀 이렇게 뭘 잘해보자는 의지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을 보고 아마 도의회에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한다면 사실은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옥계지구가 되는 게 아니고 땅만 매입해서 도에서 이렇게 좀 잘 갖춰놓겠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갈 길이 먼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갈 길이 멀지만 첫 술에 배부리라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긍정 네. 뒤에 제가 또 까칠하게 또 한 말씀 하셔야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이게 지정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성과가 거의 없었어요. 13년 2월인가에 이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네. 말만 앞으로 성과가 왔다 정말 갔다 있을까요? 했지. 앞으로 정말 성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먼저 뭔가 액션을 보여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니까 저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라는 이 속담을 믿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결코 돕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네네. 왜 안 됐었는지 분석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진전 상황을 좀 얘기하는 거는 좀 이따 하고요. 네네. 일단은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 위기 혹은 기회 이걸 이슈들을 딱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전문가 모시자고요. 네. 교수님 먼저. 이왕 제가 또 까칠하게 나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잘못하면 계륵. 아주 걱정이 좀 닭갈비. 야, 그때 춘천에 닭갈비. 유명한 계륵 닭갈비. 그게 또 닭갈비인가요? 그거 그럼요. 좀 이상한데요, 닭갈비인지. 아무튼 포기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막 돈 들여서 개발하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후자의 선택을 강원도가 한 거죠 지금. 뭐 수백억, 500억 이상 들어서 이제 토지 그러니까 매입하고 좀 계륵이라고 이슈들을 선정한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모양입니다. 계속 설명을 많이 오래 하시네.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계륵되지 않게 좀 잘해보자 그런 말인데 이거 잘못하면 계륵되겠다 이런 걱정도 있어요. 사실 언론이나 이 방송이나 신문이나 어느 언론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는 이유는 잘못돼서 막으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항상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슨 정부나 국회나 우리가 지적할 때 다 그런 의미니까 그런 건 시청자들 다 아십니다. 네. 자, 선배님 그럼 뭔가 좋은 거 가져오셨겠죠. 그 계륵이라는 얘기를 우리 시청자들이 아이고 첫 단위를 이렇게 얘기할 분은 안 계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겁먹어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긴 해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저도 저는 이렇게 골랐습니다. 미래.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은 미래입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잖아요. 이거 너무 쉽게 가시는 것 같아. 특히 미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은 강원도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관광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 되면 동부가 경제권의 중심적 물류 중심이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한국 환태평양 경제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미래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다. 저는 이렇게 골랐습니다. 선배님 설명이 기시네요.
뭐 이해를 못 하시니까 깔끔하게 쫙 한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너무 쉽게 뭐 공부 안 하고 뭐 골랐다는 거 바로 이런 분위기가 쫙 나와서 제가 좀 당황하지만 공부하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관광 가지고 뭐 미래다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관광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미 먹고 살고 있고 그러나 이 경제 자유구역은 미래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자. 그래서 더 강원도 의회를 통과한 것은 아주 잘 됐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앞으로는 우리 컨셉들 좀 바꿔볼까요? 내가 긍정적으로 됐어요. 긍정적인 거 저는 원래 피가 긍정적인 사람이라.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신동학 청장님을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주십시오. 자,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신동학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슈워드 나누는 거 보자. 인사 좀 먼저 하시고. 안녕하세요. 아무 기다리고 쳐다보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보통 우리 교수님한테 눈길을 좀 주세요. 이러다가요. 나중에는 결국 제 쪽으로 다 보고 말씀하셔가지고 소외감 느껴서 괜히 섭섭해하고 그러세요. 질문 좀 살살해 주십시오. 우리 동해안권 경제자구역 청에 그 이제 청장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달 되셨죠?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개월. 그럼 2대 청장이세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임 이제 후임으로 오신 게.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첫 질문은. 자, 뭐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옥계지구 부지매 위반이 통과가 됐습니다. 세 번 됐다가 네 번째. 네네. 이번에 할 때 혹시 조마조마하지 않으셨는지. 이게 이번에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지정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아주 노심초사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해지셨겠어요? 오히려 더 이제 마음의 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도민 대표들께서 의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제대로 못하면 이걸 더 먹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강원도 의회도 별로 그렇게 뭐 이해를 했던 게 기업 유치 실적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땅만 사라 그래가지고 예산만 집행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럼 청장님이 오시자마자 그 의회 로비를 잘하셔서 그런 건가? 왜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믿지를 못하셨어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믿지를 못하셨어요. 과거에 이제 자료나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나 자료를 갖다 설명을 못 드리고 또 그러니까 좀 믿음이 좀 안 가셨나 봐요. 저는 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옥계 그 지구가 굉장히 주목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옆에 그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 공장이었잖아요. 네, 포스코 공장.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만족할 만큼 어떤 뭐 협력업체들이 안 오고 이거 그럼 이 포스코를 조금 더 우리가 더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는 그 태동할 때부터 포스코와의 협력 관계, 포스코와의 밸류 체인을 연결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의 페놀 유출 사건인데다가 마그네슘의 국제 시세가 떨어지고 이래서 채산성이 나빠지고 해서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앵커 기업이 안 된다고 경제자유구역이 연동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저희가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논리에 잘못하면 갇혀버리면 자기 손에서. 아예 개발 전제 조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스코는 이제 희망을 버린 겁니까? 희망을 버렸다는 것보다는 우선은 포스코 측에서 그 경영층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옥계 지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경영층에서 아마도 그 마그네슘 공장 이외에 대체 산업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는 판단을 해서 강릉시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에서 설립이 된 거고 우리가 그렇게 설립하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현재 정말 냉정하게 봐서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제자유구역에 우리나라 경제 특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산업단지도 있고 뭐 자유무역지대도 있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기본 컨셉으로 정해졌습니다. 정주, 산업, 그다음에 교육, 문화 이게 다 어우러진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진 특구인데 이
한 3년 정도부터 부산, 인천 송도로부터 부산진의 광양 이쪽으로 지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각 지역의 정치적 정치권에서 우리 지역도 해달라라고 해서 계속 확대된 게 이제 경제자유구역이고, 충북하고 강원도가 제일 나중에 선정이 됐습니다. 2010 몇 년이죠. 13년이니까. 그런데 강원도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 부존 자원이 비철금속 자원이 많고, 그런 것 특성을 이용한 경제자유구역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환동해권, 북방경제 중심지로 동해안권을 개발을 하자라는 취지로 지정이 됐고, 2013년에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4개 지구가 최초에 지정이 됐는데, 구정지구가 안타깝게 이제 해제가 됐고, 3개 지구가 관광, 하나는 망상은 사계절 명품 관광도시로, 그다음 5개는 비철금속 산업 융합도시로, 그다음에 북평 쪽은 이제 국제 비즈니스 물류와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쪽으로 이제 개발 방향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5개 지구가 현실적으로는 제일 늦은 거예요, 지금? 진척 상황은? 진척 상황은 늦었다가 빨라졌죠, 이제. 오히려. 이번에 이제 국민선 심의가 끝나는 바람에 좀 빨라졌죠. 그럼 북평지구, 망상지구에 대한 대책들은 또 특별히 세우는 게 있어요? 지구별로? 네, 이거 안 세우면 제 직무를 하여튼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인천 송도 지역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가장 활성화를 시켜버리는데 거기 투자를 해서 개발을 성공한 분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계획을 발표를 할. 이달 말까지네요.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기대되고 있고요. 북평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LH 공사에서 사업개발자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재부 과제로 이미 선정이 됐고요. 그 실사를 하기 위한 작업을 KDI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타가 통과가 되면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왜 확신을 하냐면 이 실사단이 와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럼 이 대목에서 딱 이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가 컸고 막 우리 온 도민들이 흥분할 정도로 이제 우리는 이제 미래의 먹거리 해결됐다라고 했는데 왜 진척이 없는 겁니까?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다 사유지입니다. 지구가 지정된 것이 다 사유지다. 지정된 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걸 개발을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게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외국인 개발자들이 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땅을 살려면 일일이 소유주들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절차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솔직히 마음이 아픈 구석인데 전문가가 좀 부족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청 내에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지 MOU라든지 이거 그다음에 외국하고 투자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기대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고 투자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각 입장에서 내 구역에서 사업하려면 내가 인허가권 찍으시면 내 의지대로 오세요. 이래봐야 누가 여기 아니면 없어요. 투자자들은 다른 데 가지요.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런 걸 핸들링 할 수 있는 이 전문가가 좀 부족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킨 분을 저희들이 한직급을 승진을 시켜서 저희들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국장님 한 분, 그다음에 과장님 한 분을 모셔서 이분들이 실무적인 논문을 다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그 이제 땅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면 땅을 그분들이 직접 매입하지 않고 저희 채용사 직접 해주려고 해요. 대행 서비스를 좀 일종의 저희가 보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매입하는 비용도 그 절차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여기 청에서 직접 확보를 해주는. 그렇습니다. 오,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번에 80%가 그 사유지의 소유주 80%가 동의했다는 건 뭐에 동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에 동의했다는 거죠. 개발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파는 거에 동의한 건 아니고. 파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라고 하는 절차를 좀 밟아야 되고요. 아마 이제 세계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이렇게 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에 동의했다는 것은 팔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뭐 국가산업단지, 뭐 일반산업단지, 뭐 경제자구역 이런 얘기들이 몇 번 나왔었는데 요즘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이게 정말 그 입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까? 큰 차이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를 줘야 흡인력이 생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국가산업단지나 뭐 다 경제자유교육이나 혜택을 주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법인세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대동하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경제자유교육만에 특화된 게 뭐 있느냐? 경제자유교육은 예를 들어 환경, 노동 문제 이런 거를 그 해당 청에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경제자유교육청에서 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각 법의 개별법에서 위임을 받아보고 특별구역이니까 저희가 인허가를 저희 청에서 일괄해서 해주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가능해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일괄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경제자유교육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번 우리 신청장님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좀 들어보고 또 더 긴장됩니다. 허심탄회하면 긴장돼요. 가슴속으로 들어가서 퍼보는 거죠. 겁먹을 건 없이 어려운 질문은 없고 정말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작년 7월에 오셨더라고요. 네, 7월 25일에 이제 곧 1년 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어떤 속마음인지 좀 알아보고 저희들이 또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or No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뭐 따로 설명할 시간을 이때는 필요 없습니다. 단답형으로 Yes or No.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건 패스 하시고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질문. 다 어려우면요? 그럼 다 패스하세요. 그래요? 그렇답니까? 그러면 이제 살벌한 질문으로 계속 들어갈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의 성공 솔직히 힘들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시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 머리를 너무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투자 유치 하늘에 덜 따기만큼 힘들다. 예스. 무늬만 경제 자유구역 차별성이 떨어진다. 예스. 실질 개발률 제로. 동자청의 잘못이 가장 크다. 예스. 번번이 제동을 거는 도의회 내심 서운했다. 자,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 마음 답답하다. 패스. 자, 이게 패스입니다. 네. 강원도와 강릉시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칭찬 없고 비난만 쏟아지는 현실. 호탈하다. 외국 기업의 먹튀 경계 대상 이러다. 맞습니다. 예스. 맞습니다. 부정지구의 지정 해제기 예상하고 있었다. 패스. 여기 또 패스가 있네요. 네.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의 운명 옥계지구에 달렸다. 옥계지구의 중국 기업이 투자할 확률은 100%다. 예스. 북평 망상지구의 최하위 평가 불가항력적 결과다. 네. 좋습니다. 아주 대답 시원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질문이 대답이 많았어요. 네. 굉장히 고민하실 줄 알았더니 일단은 꼭 설명하고 싶은 거 추가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투자와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투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이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놓고 보면 14년 정도 걸려서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거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 동해안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도 많이 있고 했는데 이제 개발을 위한 전초가 이제 마련이 됐으니까 매물이 저희가 뭘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을 매물이 없어요. 그동안 없었어요. 땅이 없었으니까. 이제 땅이 이제 생겼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그쪽 옥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긴 송도도 처음에 언론으로부터 많이 욕 먹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땅 자체가 이제 인천시 소유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점은 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도나 광역이나 기초나 강릉시나 거기랑도 아직은 그렇게 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안 맞았다라고도 보는 부분이 있으신 거네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어렵지만 전혀 네. 없다고 하긴 뭐한데 이번 옥계지구 같은 경우도 강릉시장님하고 직접 협업을 하고 해서 네. 이게 이제 성사시킨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의 정치적 능력,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적 능력, 이게 이제 이 융합이 이루어지면 이를 추진하는데 이 뭐랄까 배리어 그러니까 장애 요인들을 사전에 이렇게 제거하고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나중에 장애 요인이 현실화되기 해서 해결하려면 보는 눈도 많지 않습니다. 네.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여튼간에 그 이제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일 현안 중에 제일 큰 문제가 하나 해결된 건가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해결됐고, 일차적으로. 네. 앞으로 총 단계를 나누면 한 10개의 단계가 있는 거니까요. 하나 해결됐다고 갈 길이 멉니다, 사실. 그럼 던디하고 맺었던 MOU인가요? MOU까지 맺었었나요, 던디가? 아니, 개발 계획, 그렇죠. MOU를 맺었죠. MOU 정도까지 돼 있어야죠. 근데 이제 거기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지금? 지금 법적 절차를 다 밟았고요. 정리하는 수순만 남았습니다. 헤어지는 거, 완전 이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던디라고 하는 회사의 그 경영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파트너 내지는 개발 계획자를 언제까지 시한을 데드라인을 주고 이게 할 수 있다 없다를 줘야 대체 사업자들이라도 찾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답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언제까지 답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는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우리 의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해서 이제 이미 합의를 했고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더 이상 기대 가질 필요 없군요. 하도 던디가 희망적으로 처음에 초창기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딱 있다 없다 법적으로 정리돼도 추가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진 계획서를 우리한테 준다면 또 하겠지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벌써 마지막입니까? 네. 시간이 계속 하시려고? 아니. 쭉 가시죠. 이제 어려운 거 하나가 풀렸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 중에 제일 어려운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어떻게 푸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이제 업계도 그렇고 방상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오시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과연 주민들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 문제, 주민들 문제, 주민 동의의 문제. 이게 뭐 사업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자자들이 오기 전에 그 주민들하고 이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가 실제로 진행되는 게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사실 어려운 건 이런 거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가 우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 소통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 진행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못 들어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여건에 맞는 산업을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강원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동해안 청정 지역에다가 그 공해 산업 이런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산업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 이제 공해도 없으면서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중앙 정부의 정책적 내적 일관성을 유치하는 그런 작업들. 어떻게 보면 소통과 투자 유치. 그렇습니다. 1, 2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 좋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까 저희들 둘이서 요거 이슈워드 하나씩 딱 마무리하는 거 보셨죠? 이 까칠한 김기석 교수님은 동해안권 자유경제구역은 뭐 계륵이다. 자기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미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계륵도 좋죠. 차라리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간에. 아니 저를 디스해봐야 소용없어요. 계륵도 양념 잘하면 맛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청장님은 어떤 단어로 쫙 정리해놓고 해주고 싶으십니까?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고 진인사 대청명을 하겠습니다. 진인사 대청명. 왜냐하면 이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의미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또 진인사 해야 하늘도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요행이 없거든요. 네. 철저한 준비와 노력. 네. 이거 없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맞습니다. 게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고 그 진사대천명하는 자세로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접시를 깨더라도 설거지는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지. 오늘 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요, 무슨 에너지가 넘치시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은 특히 선배님 많이 보셨어요. 제가요? 제가 조금 양보해드렸습니다. 그랬어요? 네네.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 양보를 해주신 게 저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게 날카로운 질문이 오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 많이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날카로움을 발톱을 감췄어요. 네, 그러니까요. 되게 언제든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 아니 무슨 죄송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진전 사항이 있고 알리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아유 또 불러주신다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좀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도민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쁘시더라도. 중요한 투자 유치 소식이 오면은 우리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또 기분 좋게 얘기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